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이 38.6%, 국민의힘이 35.8%, 국민의힘이 2.8%포인트 낮았습니다. 이 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3일, 14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2주 전의 조사 결과는 엄청납니다. 민주당 44.0%, 국민의힘 33.2%로 민주당이 무려 10.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 우파 성향의 언론사 그리고 평론가들조차 이런 것을 인용하면서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한심합니다. 또한 리얼미터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서도 긍정 34.7%, 부정평가 62.2%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할 점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긍정평가가 높고 다른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80.7%, 호남 지역에서는 78%,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67.2%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세력에게 중대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얼미터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 또는 민주당에게 큰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래 인류 문명은 항상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두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흑백 논리의 회색 분자가 나타나고 자유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성과 악이 등장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80%, 경기 인천 지역에서 67%에 달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들입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국가에서 3분의 2 이상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난다면 그 공동체는 법치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주나 경기 인천의 폭동은커녕 매우 평온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긴급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제안 중에는 몇 가지 혁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냉철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민주당의 욕설 챌린지, 그리고 지난 정권 문재인, 송영길, 민영배, 윤미향, 조국, 추미애,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 고민정 등등이 그들의 집권기간에 보여주었던 수많은 불법, 편법, 막말, 욕설 등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탈 행위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보여주었던 돌출 행동에 대해서도 그들의 반인류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정의는 무엇이고 그들에게 도덕률은 존재하는가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국의 국무장관에게 나이도 어린 놈, 시금방 땡땡, 한동훈 같은 땡땡이라는 저속한 언어는 민주당의 평소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악의 정치, 루저들이 모여있는 동물농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와 우리는 무엇을 해도 정의가 되고 그들은 무조건 적폐라는 인식 아래서 그들은 최고 권력을 차지했고 180석이라는 국회를 장악했고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똘마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장관을 탄핵하고 법관을 탄핵하고 이제 검사들과 방통위원장까지 탄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 시스템은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할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 1과장에 불과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흥구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흥구 대법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전과자입니다. 국법법 위반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대법관이 되었다는 그 사실도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심선언도 없이 대법관이 된 이흥구 대법관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조국 전 장관과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피데스라는 운동권 클럽의 회원에도 같이 활동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흥구 법관에 대해서 정의로운 친구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매우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의 사건은 2심과 3심에서 불과 2달 만에 빛의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7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3년 반이 넘게 아직도 2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법원 조직에서도 정치 집단이 되어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과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행동들은 내년 총선을 위한 당금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 해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분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필연입니다. 현재 민주당 세력은 국회 180석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미 4명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 이재명 전선을 선언했습니다. 이원욱, 조웅천, 윤영찬, 김종민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원칙과 상식이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과 동일한 가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곧 최소 40-50명의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이 39명입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최대 50명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김두한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에서 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매우 초조하고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인생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이성과 영호마저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설령 그것이 최악의 무리수가 될지라도 마구마구 던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있습니다. 만약 검사 탄핵이 정말로 실행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외길 수순입니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피고인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함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최대 무기징역 그리고 벌금 100억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굴복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곧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이 조희대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국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분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40~50명은 더 이상 이재명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칙과 상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와 관계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곧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추락할 것이고 12월 말까지 이재명의 구속 또는 민주당의 분당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